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 김태환 멘토입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여건이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손실 규모가 좀 확대되어지거나 최근 들어서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다소 공격적인 투자의 어떤 접근 전략보다는 일부 현금화 병행 전략과 더불어서 시장을 이기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가는 같은 그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통업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유통업황과 관련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통업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전에도 유통업황 같은 경우에 섬유 의복 업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소비 심리 지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업종 또한 상당히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 심리 지수의 흐름, 내수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통업황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단 하반기를 보자라는 어떤 그 이슈를 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메르스의 영향 때문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직은 회복은 지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7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기준점이죠. 100포인트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리스크까지도 아직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유통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락앤락이라든지 코엑이라든지 이런 유통업은 좀 제외하고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이와 같은 그 유통업종 쪽에 압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나 또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신규 출점의 규제 및 공정위의 제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던 모습도 상반기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고용 불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청년 실업률이 급증을 하면서 소득도 감소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역시 소비 심리의 회복에 장애적인 요소로 상반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소나마 터닝 전환 시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저 중요한 것은 이제 과도한 비용의 감소라든지 고객의 편의성 요구에 능동적으로 유통업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제품의 다양화라든지 또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향상을 한 단계 높여가는 모습들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비효율 점포를 폐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점포의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고객을 위해서 밀어주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판매 채널의 다양화 같은 경우, 즉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있던 측면들,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어쨌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터닝 전환 시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경기 전망 지수 두 가지 이제 도표를 좀 따왔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 달입니다. 한참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꺾어졌던 모습들이 최근 7월 정도에서는 100포인트 정도까지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오른쪽 부분은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3분기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하락 기조에서 상승 기울기로 좀 변환이 되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반기에는 좀 기울기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도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유통 채널별 중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기업별 슈퍼마켓 이렇게 나갈 텐데요. 일단 대형마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경기도 침체된 국면 속에서 가전제품의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식품 부분의 매출 하락이 15.3%나 급락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메르스 여파 때문에 방문객 수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쪽에서 식품 부분의 매출 자체도 5.5%나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야외활동 축소와 아웃도어 부분 자체도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6월 달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백화점입니다. 역시 백화점도 메르스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패션 부분의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여성 정장이죠. 여성 정장이 15.9%나 하락을 했고 여성 캐주얼 부분도 12%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소비 심리의 악화 영향에 따라서 명품 부분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좀 소득 수준이 상위의 계층에 있는 부분들은 명품 같은 매출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명품 매출 부분도 11%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행 및 외출 자재로 레지용품이나 아동 의류 또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통업황에 관련돼서 백화점 대형마트의 현황인데요. 물론 이제 그 대형마트의 구매 객수 자체도 실질적인 분기점에서 다소 어떻습니까? 조금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고 백화점의 구매 객수도 역시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이 기울기 자체의 분기점에서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이 시그널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의점입니다. 유일하게 편의점의 매출 자체는 상당히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전 부분에 고른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서 담배 부분이 62%나 큰 폭의 급등을 했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멀리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집 근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의 편의점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식품 부분 같은 경우도 11%나 증가가 되었고 적석식품 같은 경우도 17%나 급증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점포 수의 증가 요인도 일부 편의점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 자체도 4월달, 6월달까지 3개월간 거의 19%까지 증가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후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의점 관련주들이 그래서 급등을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편의점 현황입니다. 편의점 매출 동향인데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 동향 자체가 이미 5월달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편의점의 구매 객수와 구매 단가 또한 역시 아까 대형마트 백화점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위쪽으로 강한 기울기 자체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통 채널별 중에서 SSM이라고 해서 기업용 슈퍼마켓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자체가 한 0.3%, 편의점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지만 플러스권을 보여주었던 모습이고 식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수축산 그리고 신선 제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플러스권을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매 건수가 좀 적었지만 구매 단가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조금은 플러스권적인 요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기업별 슈퍼마켓을 갖고 있는 그 유통 채널 대형 백화점 계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업별 슈퍼마켓 현황인데요. 역시 편의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분기점 자체를 조금 상향하고 있고 최근 들어 조금 더 추가적인 기울기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역시 구매 객수와 구매 단가 부분인데 구매 객수 자체는 약간 하향했지만 구매 단가적인 부분 자체는 역시 기울기 자체가 분기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통업황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일단 앞전에 제가 대형마트부터 백화점 그리고 이제 편의점, SSM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모바일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지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통업종들이 개선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눈여겨 좀 키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T커머스 본격화 및 제7 홈쇼핑 방송의 시작 등과 더불어서 점유율에 따른 그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약간 우려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물론 이 부분은 홈쇼핑 관련주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본격 업황에서는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종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참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이제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섬유 의복업종에서 영업무역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보험업종과 관련해서도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종목별을 설명을 드릴 때도 바텍 같은 종목, 한신기 같은 종목도 역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해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영업무역과 그리고 이제 바텍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형전을 보여주었고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업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종목별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셨다가 매매에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주요 관심주 중에서 별표 3개를 드릴 만한 종목은 역시 이마트밖에 없었습니다. 이마트밖에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심주로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확인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도 일단 단기적인 관심주, 물론 단타 개념은 아닙니다. 단기 스윙적인 개념에서 이마트를 별표 3개를 쳐드릴 테니까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별표 2개 종목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이 두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이제 면세점에는 출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는 하반기에 또다시 신규적인 면세점 출점에 따른 기대치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있고 BJF 리테일도 있지만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 대비 상당히 주가가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단 GS 리테일 정도는 좀 단기적인 관심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의점의 매출의 극대화에 따른 주가의 반영이 이미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큰 폭의 급등보다는 단기적인 관심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호텔의 이제 상장을 앞두고 롯데그룹들이 오너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경영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롯데쇼핑 정도만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압축해서 오늘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 자체도 다소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조정시 조금씩 우리가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 가담하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통업황을 짧은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업로드를 꼭 해드릴 테니까 앞전에 했던 그 목요 리포트라든지 오늘 유통업황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더 참조를 하셔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이스턴보다는 웨스턴 에비뉴 빌딩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바텍, 영웅무역, 동부화재 이와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언급도 해드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괴로움, 고민들을 충분히 해소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드린다면 오늘 정식큐 여보세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정석적인 원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다시 오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요 리포트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